지금부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태규 법조팀장 일주일 만에 또 나왔습니다. 네, 제가 자주 나오면 안 되는데. 자주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진짜 머리 아프네요. 오늘도 잘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네. 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일단 발동을 했고,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마무리되는 모양새 같아요. 네. 일단 수사지휘권 발동, 그다음에 윤 총장이 이제 어떤 안을 건의를 했죠. 거기다가 추 장관이 거부를 딱 해버리니까 터지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서 이걸 받겠다 네. 이렇게 나왔죠. 네. 갑자기 수용을 했어요. 뭐죠? 지금 이제 수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대검은 수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이게 뭐죠 이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 총장의 입장은 수용 불수용 차원이 아니고 수용 불수용의 문제로 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대검 설명을 좀 들어보면 네. 장관이 이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네.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처분에 따라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네.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수사하면 된다. 지금 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네.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네, 걸 네. 청구하지 않고서야 장관의 지휘권을 총장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의 지시를 마뜩지 않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총장이 수용한 게 아니고 수용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그 효력이 발생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란 게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네. 내가 따르고 안 따르고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이 있으면 그냥 그건 지켜야 되는 거다 이런 의미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수용했다는 말을 하기가 싫은 거죠. 네. 참 말 어렵네요. 네. 자, 근데 오늘 대검 쪽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윤 총장이 어제 추 장관한테 건의했던 내용이 네. 법무부하고 이미 사전에 협의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쪽 의견이 아니라 법무부 쪽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추 장관이 거부한 거예요. 네. 모양새가 약간 이상해졌는데 네. 사전 협의한 게 맞습니까? 대검에서 이제 밝힌 내용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네. 대검 쪽에서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리고 서울 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앉히는 부분 그런 네. 부분도 다 조율이 된 거죠. 조율이 다 된 거다. 그래서 당연히 추 장관이 받을 줄 알았는데 추 장관이 이걸 걷어찼다. 네. 그래서 대검은 되게 황당하다. 오늘 어디 조선일보 보니까 뭐 사기꾼이다. 약간 뭐 놀림 이런- 받은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국 수사 때도 이 검찰과 정권, 법무부와의 갈등이 이제 극에 네. 달했는데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이런 네. 좀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중재 역할 같은 거 중개 말하는 역할 거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지금의 이제 법무부 간부들이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아, 문제는 이게 추 장관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됐다는 됐던. 거죠. 추 장관도 네. 몰랐던. 몰랐고, 그리고 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오전 10시에 최후 통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예. 딱 하루 주겠다. 그쵸, 24시간 예, 줬던 거죠. 24시 줄 테니까 총장은 입장을 밝혀라. 그 이제 공개적으로 그게 알림이 나가기 전에 이미 네. 추 장관은 그 전에 페이스북에 네. 그 자기 절에 들어가서 맞아요. 예, 연가 사진을 쓴다고. 올려서 연가를 썼단 말이에요. 예,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이런 아주 민감하고 이런 상황에 장관이 그 연가를 써 휴가를 써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거는 한강 철교를 끄는 거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돌아오지 않을 다리를 이제 끄는 것이고 저는 그걸 강력한 메시지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타협의 없다는 여지가 의미로. 없다. 그러니까 제 기자가 볼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리고 추 장관의 메시지는 일관됐거든요. 네. 나의 문헌대로 수사지휘를 이행하라. 더 이상의 고치거나 이럴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대검은 장관이 그렇게 휴가까지 떠난 마당에 장관이 이걸 받아줄 거야 하고 이걸 그대로 건의를 했다, 공개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도 본인이 맞는지 집주인 맞는지 다 주민등록 좀 확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집주인, 그러니까 총장을 지휘하는 사람은 장관입니다. 장관의 진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렇게 그냥 건의를 해버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망신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건 그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미숙하다는 걸 자인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어제 윤 총장이 건의한 내용을 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언유착 의혹 수사 책임자에서 배제하고 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했던 핵심 이유가 지금 이성윤 지검장을 수사 책임자에서 배제한다 이 내용 때문이었던 거죠.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윤 총장은 이 이성윤 지검장을 배제하고 싶어 하나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성윤 지검장은 경희대 법대 출신입니다. 네, 경희대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동문이죠. 네. 검찰에 이제 경희대 출신들이 많지가 않은데 상당히 학연으로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참여정부 청와대 때 근무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민정수석 때 같이 네. 또 그런 근무한 그런 경력도 그런 특별한 좀 인연이 있는 거고 또 이전 직전에는 그 조국 수사 뭐 시끄러울 때 그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었고요. 뭐 이런 그 정치적인 이제 배경이 있는 것이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을 한 이후에 그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기소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랬었죠. 그때 검사장 회의를 열었을 때 이성윤 지검장 혼자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 이유를 종합하면 이성윤 지검장은 이 정권과 좀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조금 신뢰하지 않나 보네요. 신뢰하지 않는 의심하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윤 총장이 침묵을 지키면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했었죠. 네, 여기에서 보도를 보면 사실 모르겠어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위를 배제하는 건 지나치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부당하다.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됐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검찰 내부의 이런 의견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이제 검사장 회의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그룹핑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집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청법에 규정이 돼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의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것을 침해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 입장에선 기분 나쁜 거죠. 제어하는 거죠. 제어하는 네, 거니까. 예. 사실 우리도 내 권한이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누구한테 잔소리 듣는다고 할 때 기분이 네.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검사장 회의의 반응은 그런 좀 즉자적인 반응이었다. 우리의 검찰의 권한이 장관에 의해서 침해된다는 부분에 대한 즉자적인 반응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좀 따져보면 윤석열 총장의 무리한 수사 지휘, 공정하지 한동훈, 못한 네.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는 듯한 의심을 사는 충분한 그런 행동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오기까지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네. 그걸 사실 한번 따져보는 게 맞죠. 아무리 검사장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그런 상황이면 검찰로서는 초상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총장이 이번에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사실은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검사장이 뭐 한두 명 있었다고 하는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제압이 됐다고 하죠. 아. 이게 어떤 그 집단 사고 그런 이제 한계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 지금 뭐 법무장관을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의견만 있는 건 아닌데 이 회의에서는 집단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네. 자, 어쨌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사태는 일단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네요. 자, 근데 검찰총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퇴 없이 수용한 첫 사례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사퇴 안 하는 거죠. 네. 이번 사태가 남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뭐 여러 사례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2005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2005년에는 총장이 사퇴를 했지만 이번엔 사퇴를 안 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검찰청법에 보면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번 사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윤 총장이 상당히 좀 부적절하게 개입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네. 그러면 그런 총장의 폭주를 누가 제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럼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장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뭐 문민 통제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총장이 폭주할 때는 장관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례를 이제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2005년 상황과 다른 점을 보면 그때는 총장이 사퇴를 했는데 지금 이제 사퇴를 안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2005년에는 강정구 교수의 구속 수사 여부를 놓고 장관은 불구속으로 하라고 했고 네. 총장은 구속을 해야겠다고 하고 음. 그건 총장의 뜻이 아니었고 네. 서울중앙지검 당시 공안 일부의 뜻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총장 입장에서는 네. 수사팀의 뜻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 내가 외풍을 견디지 못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지휘권을 수용하면서 사퇴를 한 거죠. 총장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네. 총장 자체의 예.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번 사건은 음. 총장이 만든 문제입니다. 음. 이건 윤석열 총장 당신이 이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 사건 수사지를 잘못했고 그래서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에서 빠져. 이게 추 장관의 이제 메시지고 총장의 잘못에서 비롯된 이번 수사 지휘권 이른바 뭐 파동이라고 하면 파동일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05년에 김종빈 총장의 책임과 2020년에 윤석열 총장의 책임을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큰 거냐 그걸 봤을 때는 지금의 윤 총장이 져야 할 책임이 훨씬 큰 거죠. 네. 뭐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건 검찰 구성원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 총장에 대한 책임론은 이제 다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간다는 게 조금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총장이 사실 빌미를 줬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빌미를 주긴 했지만 이번에 보면 또 추 장관이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어떤 정치적 야심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추 장관은 우리가 다 알듯이 5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그렇죠. 더 큰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예. 정치인 장관들의 어떤 행정 행위가 정치적인 행동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뭐 내심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근데 이번에 추장 뭐 그걸 이제 정치적 행위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까지 네. 윤 총장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땐 상당히 좀 명분이 많이 축적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사태의 사실 핵심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범죄냐 아니냐 이게 사실 중요하겠죠. 이거 관련해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검찰 내부망에다가 실체적 진실의 상당 부분 접근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그 이동재 기자와 백아무개 기자 네. 그리고 한동훈 채널 A. 검사장 3명이 만나서 실제로 녹음했던 녹음 파일, 그 녹음 파일에서 나온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이 이제 중요하겠죠. 네. 예.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대검 형사 1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지만 수사팀에서는 이건 충분히 수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녹음 파일의 문제, 내용, 음. 한동훈 검사장이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네. 조선일보에서는 그게 거기서 뭐 유시민에 관심 없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했죠.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그건 아니다. 일부에 불과하고 그건 전체적인 그 대화 녹음을 왜곡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문제적인 발언을 했는지는 지금 공개된 건 없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하고 그 되게 내용을 궁금하네요. 실제로 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것만 죄가 보게 되는지 안 돼도 되는지.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의 이번에 일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도 일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기소 단계는 아닌 거고 그런 부분을 찾아가기 위한 수사 단계니까 네. 앞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 마무리까지 짓게 됐으니 앞으로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재 아주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지금부터 또 시작이네요. 그러니까.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지금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사이의 갈등 이번 건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기소가 지금 표류하고 있다 이런 네. 기사 우리가 쓰기도 했는데 네.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상관이 없는 일이죠. 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그 중요 수사에 있어서는 네.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이 네. 매주 수요일 날 정례 보고를 하고 그때 이제 논의를 하게 되죠. 중요 수사의 방향, 결론
이걸 논의를 하게 되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수사 중단 권고가 나왔으니 그 이후에 네.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럼에도 우리 기소합시다라고 할 줄 알았죠. 왜냐하면 이미 그 두 분은 의기투합을 해서 이재용 그렇죠. 부회장에 대한 영장까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한 갈등이 이렇게 불거지고 나서 2주 연속 그 주례 회동이 무산이 됐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서면복으로 대체를 하자고 했고 얼굴이 보기가 싫은 거죠. 이제 감정이 쌓여 있어서. 아니 애들도 아니고 싸울 땐 그렇죠. 싸우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네. 어제 그 시민단체에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할 일은 하고 그러니까요.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라 지금 이런 촉구를 했는데 지금 검사가 영어로 뭐라 이제 프로세큐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줄여서 프로 그러죠. 예, 검사들이 서로 프로 그러는데 음. 김프로, 이프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좀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아마추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장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김태규 한겨레신문 법조팀장이었습니다.